그냥 내 제품이 막연하게 그냥 좋다고만 생각해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우리 제품 이거 사오면 만개는 그냥 파는데 무당이지 무당.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팔아볼까? 하고서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망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실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요즘에 이제 뭐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부업 개념으로도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후죽순으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성공률 자체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이야기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타깃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은 어느 연령대에 어떤 성별의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를 물어보거든요. 전 국민이 쓰는 거다,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모두가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타겟을 넓게 가져갔을 때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그 소구점이나 뭐 컨텐츠가 너무 방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고 30대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고 이렇듯이,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선호하는 컨텐츠도 다르고요.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연령대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관련된 비용들이 증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 하나의 좀 특정 그룹을 좀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광고비 효율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율 쪽으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두 번째로 좀 많이 하는 실수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경쟁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고객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고요. 저도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 게, 우리가 판매해야 될 제품이 타사보다 저렴한지 또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준비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팔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제품보다 싼 제품이 없겠어요? 있죠. 우리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구매력이 높아진다, 혹은 구매 전환이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파악하는 거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쟁사 분석을 하려면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 관련된 제품들을 좀 여러 가지 많이 서칭을 하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제품에 이제 어떤 거를 더 높이 우선시 해야 되는지, 그게 뭐 디자인이 될지, 아니면 뭐 친환경 포장 패키지가 될지, 아니면 가격이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결정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판매해야 되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많이 보는 거. 타사의 제품들의 어떤 시장 가격대,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뭐 특장점, 뭐 패키지를 뭐 친환경으로 쓴다던가 이런 특장점들을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상품 페이지에 좀 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셀링 포인트를 좀 더 짚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박리담회로만 그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이 가격으로만 승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제가 만약 오늘 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비슷한 경쟁사에서 490원을 했어요. 그럼 저는 경쟁력을 잃었잖아요. 그럼 저는 480원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치킨 게임. 네, 치킨 게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즘은 꼭 저렴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비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현명한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나한테 이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난 사겠어.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죠. 뭐 로고도 되고, 제품의 뭐 패키지 디자인, 혹은 슬로건, 뭐 비주얼적인 요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뭐 제품 사진에도 그런 어떤 그 브랜드만의 무드를 좀 강조해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자기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고객들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소비를 할 수 있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를 보면은 제품 페이지와 컨텐츠의 완성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진짜 막 사진 이렇게 막 세로로 늘려가지고 막 그냥 막 찌그러진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좀 퀄리티 낮은 사진들로 만들어진 투박하고 촌스러운 상세 페이지를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고쳐주고 싶어. 진짜. 제품 페이지와 콘텐츠는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예쁜 가게의 간판과 메뉴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옷을 사야 돼요. 제품을 눌러서 봤는데 그냥 제품 바닥에 눕혀져 있는 사진 하나만 있어요. 나이키 스타일이네. 네. 근데 나이키는 그래도 뭐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정체성도 있고 그렇지. 뭐 사이즈나 뭐 교환 환불이 잘 될 거라는 그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걸 보완할 수 있게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색상은 어떤지, 또 이런 안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이 제품을 신뢰를 하게 되겠죠.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유입된 고객은 오히려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노력과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마케팅 예산을 잘못 배분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문제가 컨텐츠나 마케팅 혹은 광고에 쓸 돈이 없어서 이 제품을 알리지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균등하게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비가 다 발생하는 거죠. 제품 생산이든 마케팅이든 뭐 컨텐츠 제작 비용이든 광고 비용이든 이거에 대해서 분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런 분을 봤어요. 저희가 제품 사진 찍어드리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드리고 마케팅은 그 고객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데 광고비를 초반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가긴 나가는데 그 뭔가 마진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광고비에 녹아서 죽는 거예요. 제품은 많이 판매가 되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큰 비용을 마케팅 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좀 채널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인스타 광고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 네이버 그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 제품에 맞는 광고가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좀 효과가 좋은 쪽에 조금 이제 광고비 비중을 좀 더 주고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NS 채널을 좀 병행해주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뭐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좀 더 이제 콘텐츠에 정성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까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SNS 채널이나 뭐 영상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내 제품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광고 플러스 어떤 홍보 효과까지 가져가면서 내 제품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커머스 사업 초보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른 어떤 선배 창업자분들이 컨텐츠를 보셨다면 댓글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